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PK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유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합의 얘기를 해봅시다. 합의 중요하죠.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관이사 불벌죄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매우 맞아요.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제일 커다란 양형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돈으로 결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가해자가 제가 어떤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당신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드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피해자분한테 직접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이 비로소 합의의 본질이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인정, 그리고 피해 회복을 어루만져 주는 과정이 진정 어린 합의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 95%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피해자가 가해자 너도 그럴 수 있지. 그래,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가 그 부분을 인정을 할게 라는 타이밍이 왔을 때 비로소 그 5%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그렇다면 피해자분 저희가 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서 비로소 그때 돈이든 합의금이든 다른 어떤 조건이든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실제로 합의라고 하면 돈으로 바로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합의 과정에서 저희가 합의하고 싶습니다. 얼만큼 지급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할 때 피해자는 과연 거기서 넌 뜻 얼마 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람들, 소위 꽃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긴 하죠. 그런 분들은 실제로 사건 딱 일어나면 돈부터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생에서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을 상황을 맞이를 했고,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면서 가해자에 대해서 정말 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과연 가해자는 나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이지 돈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바로 돈 얘기를 꺼내면 합의가 될까요? 합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합의는 진심 어린 사과다. 진정성이 있는 자신의 잘못이 인정이다.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다. 그 부분이 합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합의 관련해서 네. 제일 많이 그 의뢰인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첫 번째는 합의를 꼭 해야 되냐? 합의 대신 그냥 벌금 받으면 안 되냐?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일단 합의 대신 벌금을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합의라는 것은 사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도 있고, 물론 처벌받지 않는 예외적인 범죄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받은 경우에 또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합의라는 것은 꼭 한 번쯤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야 네.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벌금 내면 그게 합의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벌금은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고요. 진정하게 피해 회복이 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피해 회복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는 반드시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오겠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높고 또 소송 비용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완벽한 타이밍에 합의를 하는 것이 고인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합의할 때 그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선적으로 합의 과정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 어린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과 거기에 대한 소통 과정입니다. 그 행동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변호사가 아닌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저희가 많은 사건을 할 때도 의뢰인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먼저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나서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합의의 과정은 먼저 당사자들끼리의 소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사자인 피해자나 가해자 측에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당신의 변호사와 소통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당연히 나서야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사자끼리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되,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합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다 조언을 해드리고요. 그 뒤에 절차대로 합의서 작성 문구나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네. 역할이 또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많은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부분들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